자,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알약 저만 지랄났나요? 인터넷 그 기사 댓글 보니까 난리던데 저만 그랬나? 어떻게 간신히 복구해 해가지고 오긴 왔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긴 했는데 하얀 4, 50분 뺏긴 것 같은데 어쨌든 빠르게 왔고, 저는 빠르게 한번 가보시죠. 영선님 어서오세요. 솔직히 그렇게 쉬운 날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배팅하기에 뭔가 하필 세리에는 강팀들 경기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보자 보자. 영준이 어서 오시고 쭈님 어서 오세요. 영준이 어제 그 댓글 제가 늦게 봐가지고 일찍 잤다가 늦게 봐가지고 답장을 못 드렸네요. 레민이 어서 오시고. 축구 아쉽다 그죠? 어쨌든 물부 먹었고, 축구는 빌바오 승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번 시즌 제 빌바오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해놓고서 빌바오를 못 믿었네. 뭔가 언더가 그냥 손이 더 가가지고 언더로 그냥 들어올 거라 믿고 갔는데 학살을 해버리네. 그 경기가 사실 꼴찌에다가 패널 실축에다가 언더가 나올 요소들은 다 터졌거든요, 빌바오 경기가. 근데도 그걸 오버로 끌고 가네. 공격적에 뭐 이나키 윌리엄스 이런 애들이, 저는 이번 시즌 기대는 했는데 두 경기 뭐 남짓 이렇게 보고서 좀 아쉬운데 싶어가지고 언더 봤는데 그놈이 교체당하고 교체로 들어온 공격수가 두 골이나 박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4대0 계약살이 났고, 뭐 AT 마드리드는 뭐 무승부에 뭐 그냥 뭐 무난하게 해줬고 했는데 하필 언더를 잡아버렸네. 어쨌든 물고 먹어서 다행입니다. 쭉또 조금 불안하긴 한데 던져볼 만한 그 사이즈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요거 일단 주력은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꺼비님 어서 오세요. 어쨌든 오늘 PL 경기가 많잖아요. 제가 아마 PL 적중률이 해축 중에 제일 좋을 거예요. 제가 분석한 해축 중에 보통 잘 안 틀리긴 하는데, 경기들 쭉 보면 언어반은 좀 잘 못 맞췄던 것 같긴 한데, 승패는 최근에 틀렸던 게 일단 주말 경기에서 하나 틀렸어요. 하나. 10경기 중에서 10경기는 아니고, 토트넘 경기 제가 승패는 뭐 그거 했고, 맨시티 경기도 딱히 뭐 분석하지는 않았고, 뭐 울버 무 맞췄고, 에스턴 빌라 웨스트햄 프렘 맞췄고, 아스날 이거 마행 가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드렸던 거 2대1로 이긴 것도 사이즈까지 맞췄고, 리버풀 틀렸죠. 리버풀 본머스 프렘 봤는데 어쨌든 첼시는 뭐 오바만 받고, 브라이튼 승, 브랜트포드 무승부에 뭐 맨유 승 맞췄고, 그 전에도 맨유 리버풀 이거는 틀렸네. 리버풀 승 뭐 저는 오바로 가서 먹긴 했습니다만, 요거에다가 대체로 PL 쪽에서의 결과들이 좀 좋아가지고, 자, 음, 쭉 보니까 그러네요. PL 쪽 결과가 확실히 제가 좀 훨씬 나아요. 보니까 웬만하면 잘 안 틀렸네. 근데 오늘 PL 경기가 좀 많죠. 자,
조금 어려운데 그 결장자들도 조금 그게 문제가 있는데 분석하면서 한번 보시죠. 지금 멤버십 업로드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부는 8시 안에 업로드 할 거고요. 짝꿍이 좀 고민인데 조금 더 안전하게 갈까? 배당을 낮추고 배당 차이 한번 보자. 좀 많이 차이 나긴 하네. 이렇게 갑니다. 영준님 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축구 멤버십 업로드 해드렸고요. 자, 네, 국내 축구 부산 승 광주무 국밥 5,000원 5,000원. 찍기 싫으면 안 가시면 돼요. K리그 2부잖아요. 지난 라운드 정배가 워낙 많이 터졌고, 그리고 뭐 부산이 안양 못 이기라는 법은 없어요. 제가 볼 땐 사이즈상. 물론 당연히 정배를 받아 안양이 유리한 경기긴 하지만 안양이 약간 한 박자 쉬어가는 타이밍 느낌도 나고, 부산이 근데 이제 공격 쪽에 고놈 퇴장이라 한 명 없긴 한데 결과는 모릅니다. 그래서 국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력 찍기에는 되게 어려운 날이고, 아무튼 뭐 그런 사이즈니까 국밥으로 한번 재미나 보자. 경기 이렇게 사이즈나 뭐 약간 복권 긁듯이 맞춰보자, 약간 그런 느낌 괜찮은 것 같아서 던진 거고. 아니면 안 가시면 돼요. 국밥 배팅이니까 주력을 그렇게 간다는 것도 아니고. 가보시죠. 자, 어쨌든 축구는 빌바오 승언더 AT 무앤무 빌바오 언더를 잡아가지고 박살이 났는데, 어쨌든 물분 그래도 잘 들어와 줬습니다. 다저스가 원래 여기 다저스 승까지 있었거든요. 1옵션에 다저스 승까지 있었는데 그냥 뭔가 이거 그냥 가지 말자, 그냥 뭔가 그 느낌이 그래가지고 뺐거든요. 뺐는데 갑자기 곤솔린이 빠지더라고요. 갑자기 부상으로. 그래서 야, 저거 터지나 보다 했는데 어떻게 이기긴 이겨줬어요. 어쨌든 다저스 많이 빼고 다 맞춰줬고, 오늘 축구도 7경기 있는데 일단은 다 들고 오긴 했어요. 다 들고 오긴 했고, 분석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L 쪽은 예상외의 결과가 나올 경기들이 제 생각에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PL 먼저 가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브랜트포드. 이 경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경기다. 왜 어렵냐면요, 부상자 때문에 어려운데, 윌프레드 자와 미첼, 왼쪽을 담당하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왼쪽이에요. 왼쪽 사이드백. 자 같은 뭐 공격적 다 아실 테고, 다 불투명해. 이게 미첼 같은 경우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약간 비대칭 전형을 쓰거든요. 뭐 다른 팀들 다 뭐 비슷비슷합니다만 왼쪽에 살짝 올라가 있어요. 아무래도 자아가 있는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미첼 같은 경우가 이제 빌드업이나 여러 가지 공격 쪽에서의 가담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선수고, 자아와의 컨비네이션이 좀 좋아요. 근데 이 왼쪽 라인이 다 불투명에 떠 있다 보니까 둘 다 빠지면 분명히 크리스탈 팰리스의 기본적인 그런 빌드업 전형이나 이런 것들이 깨지게 되거든요. 자가 빠지는 것도 당연히 공격 루트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근데 하필 불투명해요. 불투명. 안 나오면 저는 브랜트포드 프렌이 좀 많이 좋아 보인다고 봤을 건데, 불투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온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다. 저는 나오면 크펠이 질 것 같지는 않아요. 둘 다 나오면은 뭐 승 아닌 무, 굳이 또 무게감을 둔다면 승 쪽인데, 어쨌든 불투명 사이즈고,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 이제 피녹이나 카노스, 아이에스 기존의 부상자들, 여기에 얀슨까지 합류해서 전부 다 불투명. 물론 얘네는 원래 기존의 결장자들, 약간 좀 몸 상태가 안 좋은 얀슨 이게 떠 있는데, 어쨌든 자랑 미첼이 불투명인 상황에서 이 경기는 무승부 찍기 제가 볼 때는 좀 그래도 괜찮지 않나 싶은 경기라고 보여지고요.
둘 중에 한 명만 빠져도 제가 볼 땐 타격이 커요. 미첼만 빠져도 클펠은 약간의 타격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자아도 뭐 어쨌든 공격 쪽의 핵심이니까 둘 중에 한 명만 빠져도 타격이 큰 상황에서 둘 다 불투명에 떠 있는 적은 조금 우려스럽다. 그리고 사이즈상으로는 글쎄요, 무리시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두 선수 모두 워낙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벤치 스타트를 할 수도 있겠다, 만약 출전이 가능해도. 어쨌든 그렇게 봐서 이렇게 봅니다. 무승부 혹은 브랜트포드 프렌, 둘 다 빠지면 브랜트포드가 잡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이즈상. 어쨌든 브랜트포드도 공격 쪽에선 상당히 좋아요. 지난 경기 홈에서 에버튼하고 비기긴 했으나 그 경기 3골대였나? 브랜트포드가 골대를 3번이나 맞췄어요, 여러분들. 역시나 공격 쪽에서의 뭐 아이반 톤이나 뭐 은베우모나 뭐 기타 여러 선수들의 활약이 상당히 좋고요. 수비 쪽에서의 아쉬움이 조금 있는데 뭐 크리스탈 팰리스의 그런 왼쪽 핵심인 왼쪽 이러면 이제 빌드업 체계에서 물론 이제 뒤쪽에서 요아케 만데르손 이런 애들이 롱패스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긴 한데 그런 왼쪽 라인의 붕괴가 조금 우려스럽다. 크펠의 왼쪽 라인은 크펠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칼럼을 많이 봐도 미첼 같은 선수들을 되게 많이 주목을 합니다, 왼쪽에. 어쨌든 두 번째 경기 풀럼 대 브라이튼, 이 경기도 되게 어려워요. 고배당 찍을 만한 경기고요. 기본적으로 무승부의 쪽으로 찍는 게 맞아 보입니다. 풀럼 해리 윌슨, 솔로몬 빠져있고, 브라이튼 이제 랄라나가 또 부상 너무 많이 당하네. 모델을 이렇게 기존의 결장자까지 이렇게 빠져있는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기회를 잘 살리는 팀이 잡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브라이튼이 아무리 최근에 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는 하나 홈플럼은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홈플럼은 정말 만만치 않고 브라이튼이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어느 정도는 잡고 할 것 같긴 해요. 뭐 한 55대 45 뭐 요 정도 사이즈로 잡고 6대 4 뭐 요 정도로 잡고 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미트로비치의 최근 활약이 너무 좋긴 하다. 지난 경기 아스날의 원정 경기에서도 상당히 아스날을 고전시켰었고, 주도권을 플럼이 완전히 내준 상황에서도 정말 어려운 경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브라이튼이 랄라나 빠진 것도 어쨌든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고, 뭐 레귤러니까 한 끗 차의 승부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정배를 찍기도 되게 어려운 경기고 프렌을 찍기도 되게 어려운 경기라고 봤어요. 이렇게 봤고, 언더 괜찮아 보이나요? 글쎄요. 말씀드린 대로 두 팀 다 기회를 잘 살리는 그런 느낌이라 언어버 분석은 제가 볼 땐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뭐 그냥 사이즈상으로 그냥 언더도 나올 수 있고 오버도 나올 수 있고, 물론 아예 엄청 다득점은 보이진 않거든요, 사실. 근데 언어버를 따졌을 때는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저는. 브라이튼이 이긴다면 뭐 2대1 정도겠고, 브라이튼이 이긴다면 2대1 나오겠죠. 2대1 이 정도. 무가 뜬다면 뭐 1대1도 보이고 2대2도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번 어렵다. 세 번째 경기 리즈 대 에버튼. 제 생각에 오늘 PL 쪽에서는 솔직히 정배가 그렇게 막 엄청 좋아 보이는 경기 사실 없거든요, PL은. 근데 그래도 요 경기가 그나마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결장자를 먼저 보면은 피르포, 에일링, 댈러스 기존의 결장자들이 그대로 있고요. 뭐 워낙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뭐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벤포드랑 쿠퍼 불투명, 에버튼 예리미나 두쿨의 고드프리 여전히 다 빠져있고, 칼버트루인, 타운샌드, 그리고 뭐 홀게이트나 안드레 고메즈 정도가 이제 불투명 떠있어요. 에버튼도 기존의 결장자 그대로입니다. 수비 쪽 미드필더, 수비 어느 쪽 다 뛸 수 있고, 공격 사이드, 왼쪽 사이드 수비 공격 수비 뭐 이렇게 빠져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존의 결장자들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에버튼은 역시나 칼버트린의 결장, 좀 방점을 찍어줄 만한 피지컬 있는 공격수들, 혹은 이제 여러 가지 해줄 수 있는 또 피지컬이 좋은 미드필더 쪽에 두 쿨에 피지컬 좋은 놈들만 다 빠져있네. 예림이나 장신의 센터백 상당히 좋죠, 제공권에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빠져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정 이게 만약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원정 에버턴 풀에는 없는 배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적어도 당분간은 에버튼 원정 풀엔 뭐 홈 풀에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정 풀에는 없어요. 풀에 나갈 바에는 무승부를 찌는 게 맞고요. 그 정도로 이 팀에 믿을 만한 이긴다는 어느 팀을 만나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팀이에요. 전력적으로 상당히 약해져 있고 핵심들이 워낙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가뜩이나 좀 약한 상황에서 공격 툴 자체도 빠른 선수들 그거밖에 없어요. 앤서니 고든 아니면 뭐 너마라이 그레이 뭐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의 스피드나 뭐 킥 한 방 이런 것들을 그거 공격 루트가 그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팀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예측을 하고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은 수의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죠. 에버턴이 많이 넣어야 뭐 한 골 넣고 끽해야 그것도 기회 잘 살려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리즈 같은 경우 지난 경기 브라이튼 원정에서 역시나 한 수 아래의 경기 내용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후반전엔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줬었고 지난 경기 물론 첼시전 승리를 배제하고서라도 3대0으로 이긴 거 그냥 스코어를 배제하고서라도 리즈가 보여줬던 압박의 레벨 자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에버턴이 감당할 수 있을까? 가뜩이나 전력도 약하고 당장의 감독의 역량, 램파드 감독의 역량 자체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에버튼이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리즈 승부입니다. 리즈 승부고요. 그 다음에 참 요거는 제가 패스를 했는데 사우스햄튼 첼시 일단 표에는 없어요. 패스를 했고요. 뭐 리브라멘토 뭐 갤러거, 캉테, 마르코스 알론소 이렇게 빠져있고 코바시치 여전히 선발 애매 이 정도 사이즈인데 삼선이 지금 많이 빠져있어요. 첼시 같은 경우는 캉테 없죠. 코너 갤러거 지난 경기 퇴장당했죠. 코바시치 여전히 선발핏은 아니라는 그쪽 현지에서의 소식이고 그렇다면 뭐 조리 주뉴가 다시 나오고 해야 되는데 지난 경기 사우스햄튼이 맨유 상대로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나쁘진 않았거든요. 막판에 몰아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아서 조리 주뉴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압박이 좀 약하잖아요. 리즈전에 그게 너무 많이 좀 드러났었고 원래 그게 약점이긴 합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는 선수들의 몸 상태나 뭐 그런 것들이 좋지 않고 정배 쪽의 메리트가 그렇게 있어 보이는 경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첼시 경기를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오바로 돌렸어요. 그 전에 리즈를 만났을 때, 그 다음 경기 레스터전, 첼시 승보다 이제 다 오바 쪽으로 돌려가지고 뭐 했었는데 오늘 경기에는 저는 오바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글쎄요. 오바는 좀 잘 모르겠고 리즈랑 솔직히 뭐 그 레스터랑 붙었을 때는 오바가 뭐 리즈전에 상당히 좋아 보였고 레스터전에도 꽤 괜찮아 보이는 사이즈였는데 오늘 경기는 두 골은 나올 것 같거든요. 두 골은 제가 볼 때. 근데 세 골, 두 골, 딱 그 사이선에서 경기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1대1 루 아니면 2대1 첼시 승 느낌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사우스햄튼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이즈에서 언오버도 어렵고 승패도 조금 베팅하고 싶진 않다. 첼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갤러거까지 빠진 상황에서 얘도 근데 있어도 잘 못하긴 하는데 얘가 준비가 돼 있으면 좀 괜찮은데 소식에 의하면 여전히 선발로는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경기다. 그래도 찍는다면 저는 첼시를 찍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찍는다면은 찍을 것 같긴 한데 손이 안 가. 배당이 생각보다 좀 짠 것 같기도 하고 손이 잘 안 간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리에 3경기인가요? 세리에가 강팀만 3경기가 있어요. 사솔로 AC 밀란, 또 인터밀란 대 크레모네세. 가볼만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초에 패스를 했잖아요. 아이고 또 저거 정신머리가. 그 다음이 AS 로마 대 어디였더라? 몬차. 이렇게 이제 3경기가 있는데 일단은 뭐 요 2경기야 솔직히 전력차가 극명해요. 크레모네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공격 쪽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없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공격 쪽에서는 상대 수비를 어느 정도 그래도 공략하려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는데 수비가 안 되는 모습이고요. 몬차 같은 경우는 슬슬 올라올 때가 되긴 했어요. 슬슬 약간 슬슬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근데 상대가 어쨌든 로마고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오늘까지는 그래도 조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몬차가 홈이었으면 저는 조금 고민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원정 경기고 부상자들이 복귀하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조금 한두 경기, 오늘 경기 포함 한두 경기 정도 이후부터는 그래도 몬차가 승점을 얻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때부터 뭐 강팀이랑 몬차 홈에서 붙거나 하면 좀 조심하면 되는데 오늘까지는 그래도 잡아주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로마도 득점이 많이 안 터지긴 하거든요. 뭐 지난 경기야 그렇다 치더라도 또 뭐 어디야 크레모네세랑 있었던 그 1대0 로마승이 있었잖아요. 마에는 뭐 오바 다 부러뜨린. 저는 그때 일반승 가서 먹었나? 아무튼 그랬었는데 운이 좋았죠. 그래가지고 공격진에서 조금 굶주려 있는 골에 굶주려 있는 듯한 말이 안 나와 모습이 좀 보여요. 그런 점 감안했을 때 로마가 마인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게 일단 3.5 기준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로마 경기 오바를 조심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뭐 그 전에 저는 다 그 전에 오바를 보지 않았고 유벤투스전은 언더가 별 3개였죠. 뭐 그렇게 보긴 했습니다만 오늘 경기에는 굶주려 있다는 포인트, 그리고 로마가 유벤투스 상대로 뭐 그렇다 치지만 다른 팀이 뭐 요런 팀들 상대로 공격적인 찬스를 상당히 많이 만들었고, 몬차가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거는 공격이 조금 더 나아요. 수비보다는. 수비는 가뜩이나 불안한데 부상자들이 발생해가지고 뭐 여러 선수들, 주전 선수들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공격진은 오히려 복귀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굶주려 있는 공격진, 수비가 약하고 그나마 믿을 게 그나마 뽑자면 공격, 저는 의외로 오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언더를 찍기에는 좀 그래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경기도 뭐 인터 마인을 볼 수밖에 없죠. 일단은 불안 요소는 루카쿠가 빠지긴 했어요. 루카쿠가 빠져 있고, 뭐 기본적으로 뭐 미키타리안 원래 부상이었고 이렇게 뭐 사이즈가 있는데, 크레모네세 역시도 수비가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고 경기를 봤을 때 그나마 좀 되는 거 얘네도 좀 공격 득점이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1마엔 그래도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근데 저번에 저 바르샤 똑같은 배당이긴 했거든요. 그때는 공짜 느낌이었는데 공짜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어쨌든 이것도 3.5바. 여기 이제 무슨 배무 3.5 언더 이렇게 보는데 일단 그리고 조금 불안한 게 3일이든가 4일 뒤에 AC 밀란 대 인터밀란 밀란 더비가 있어요. 이게 밀란 더비만 없었으면 저는 이거 들어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마인 오바. 요 같은 경우도 밀란 더비가 없었으면은 그래도 햄무 쪽에 좀 치중을 해서 봤을 텐데, 해외 쪽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다는 뭐 그런, 당연히 3, 4일 간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식의 라인업들을 많이 내요. AC 밀란 같은 경우 토나리가 벤치로 간다는 얘기도 좀 있는 상황이고, 해외 쪽에서도 어쨌든 팬들 성향이 그래요. 뭐 좀 실리적인 뭐 사람들 같은 경우, 야 이거 일단 사수 잡고, AC 밀란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사수로 승점 3점 먹고 밀란 상대로 지지 않으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근데 현지 팬들은 달라요. 야 사수 상대로 져도 되니까 인터밀란만 이겨라, 약간 이 마인드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불안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사수올로가 만만한 팀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물론 올 시즌 전력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전방에서도 마무리가 그렇게 좋지 못하고, 지난 경기 스페치아 상대로 뭐 물을 캤었죠. 전력 상대로 우위였고 스페치아가 상당히 못하는 올 시즌 상당히 부진한 팀인데 지난 시즌보다 더 안 좋은데 어쨌든 물을 캤고, 그나마 그 넣은 한 골도 진짜 수비 개실수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필드 안에 있어서 넣을 만한, 그냥 골대가 비어있고 공이 그 페널티 박스보다 더 깊게 들어가 있는데 그 패스만 해도 들어가는 거, 그런 걸로 이제 한 골을 더 기록했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솔직히 승패로 간다면 AC 밀란 찍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고, 다음 경기가 이제 3, 4일 이후에 인터 밀란과의 밀란 더비라는 점 봤을 때 그렇게 했고, 밀란이 조금은 너무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다음 경기를 대비해서 최대한 힘을 덜 쓰고 잡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잡는다면 2대1, 터진다면 1대1 느낌이 저는 조금 나서 언더 쪽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거고, 요거는 뭐 어차피 족밥이니까 우리 학살하고 맞이하자 라고 봐서 이렇게 본 거고, 요거는 뭐 말씀드렸고, 요 정도 느낌입니다. 요 정도. 분석 결과는 여기까지고요. 표노 멤버십 업로드 해드렸고, 내일 경기가 좀 더 쉬워요. 축구는 여러분들 만약에 돈을 좀 많이 때려 받고 싶다 하시면은 제 생각엔 내일 박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내일 제가 또 배당 괜찮은 걸로다가 하나 보이는 게 있거든요. 요거 하나 딱 드릴 테니까 그거랑 엮어서 가도 괜찮을 것 같고, 경기도 애초에 내일이 훨씬 많죠, 오늘보다. 어쨌든 궁금한 거